뜨거운 좌절을 딛고 일어나 모든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하나 되어 지와 힘을 합쳤고 그 결과 2021년 12월 31일 마침내 본 지구 지정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공주택복합사업은 높은 사업성과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지역 특성상 고령층이 다수 주거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규 이 역시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은 그 실정에 맞게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의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LH만 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며 또한 집행부만 잘해서 추진되는 사업 역시 아닙니다. LH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주민들 모두 한뜻으로 노력하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정권교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준비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 담당자들을 접촉하여 직접 질의한 결과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도심공공주택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디 개의치 마시고 토지 소유자 모두 도심공공복합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치신다면 주민들의 소망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하시는 모든 구역의 성공을 염원하며 조합원분들의 가정 내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응원합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심기 주민대표가 하신 말씀이고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지 개혁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최초에 우리 주민분들이 이렇게 정형화된 구역계를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공모 신청하셨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백양순환로 쪽에 이제 6층 이제 빌딩 세 곳은 노후도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또 신축 건물이고 또 좀 관계기관 여러 가지 또 이해 그걸 듣고 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이제 부산시 진구청 LH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여기서 있는데 구역에서 빠지는 걸로 빠지더라도 여기 아파트가 건립되더라도 이쪽은 그냥 아파트 단지라 생각처럼 그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구역계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제 추진 경위는 이제 8월 31일 날 접수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28일 날, 10월 28일 날 이제 선정이 됐고 올해 21일이죠. 설명했고 이제 우리가 5월 20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토부, 부산시 진구청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해서 아까 구역계 조정했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면은 이제 7월 29일 날 제가 지구조정 제안들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상당히 엄청나게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체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기초 현황 조사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이제 표고차인데 여기 아시겠지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상당히 미끄럽고요. 혹여나 뭐 부산은 눈이 없지만 눈이 오면은 진짜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지금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총 이제 그 필지 수가 이제 뭐 290개 되고요. 이제 대지가 가장 많고 또 사유지가 많고 또 이제 필지 현황이 이제 보면 90에서 255m가 가장 많이 부표하고 있습니다. 네. 단독주택이 많고요. 또 뭐 1층, 2층 이하 건물이 많고 상당히 노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독주택이 많고 이제 2층 이하 건물이 많다는 것은 사업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그런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네, 소유자는 저희가 이제 그 350 명을 추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뭐 거래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소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동평중 여중이 있고 또 위험보도 있고 예. 이건 이제 우리 현황은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상지 주변으로 이제 뭐 바로 옆에 롯데에서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하고 있고 조금만 더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한
2km 간격에 이제 유치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산 장강사가 작년에 이제 후보지 선정돼서 거기도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부동산 이제 그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요즘 언론이나 뭐 신문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실물 경기가 부정적이고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라든지 가격이 하방적인 그런 압력이 우세합니다. 요거는 저희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이제 매달 발표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가격 전망이나 거래 전망이나 뭐 매매나 뭐 주택이나 토지 매매가 상당히 가격이 지금 인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업계도 지금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외부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뭐 자재비 파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수급이 불균형하고 또 시공사의 사업 참여도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지금 계속 갈수록 증가가 있고 특히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뭐 재개발 이제 시공사 선정에도 이제 유찰되고요. 뭐 해운대 우동 탐지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이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포 레미안, 반포면 이제 강남이고요. 레미안이면 이제 제일 좋은 건설사 참여해도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요. 지금 공사비 급격한 지금 인상 때문에 지금 시공사는 지금 사업을 좀 안 하려고 하고요. 지금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 또 여러분들이 또 지금 당장 하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이제 일정 부분 사업이 확정되면은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어떤 재개발하고는 상당히 큰 혜택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제 작년에 그 시사경창에서 민간에 어떻게든 사업한 추진에 대해서 언론 나온 것이고요. 잠깐만 요거 한번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읽었을 때는 이제 용산 같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 임대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근데 사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게 서울 도심만 보더라도 거의 없잖아요. 용산 땅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고, 거의 다 민간이 갖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민간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 놔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좀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흑석동에 이제 재개발 보여줍니다. 일본에 이미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되고 앞으로 상당 부분이 다 이제 재개발 구역별로 나눠서 되는데 재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은 재개발이라는 게 뭐 잘 경험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새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서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 아파트가 고층이 되니까는 원래 1000채 있던 주택이 5000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5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택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덩달아서 주변 집값까지 같이 다 뛰어오르거든요. 재개발 하나 들어서면 이게 왜 그런 거냐? 이유가 다 있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는데 왜 가격이 뛸까? 아까 그 흑석동 지역에서 재개발하는데 원래 처음에 시공사가 2,700억에 우리가 그 공사를 하겠다라고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A 건설사는 3,000억, B 건설사는 3,500억 뭐 해갖고 가장 공사비를 낮게 적어놓은 여기 그 C 건설업체라니까 2,700억을 우리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되고 나서 공사비를 4,000억으로 증액을 하거든요. 한 1,300억 증액합니다. 여기 그렇게 뭐 또 많이 증액하는 데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증액합니다. 증액하는 이유가 설계 변경을 좀 해야겠다라고 조합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계 변경을 왜 하느냐?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이 그 전체 이제 조성한 단지 면적이 뭐 이 정도 규모였었는데 24만에서 31만 제곱미터로 좀 늘려야겠다. 늘리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에서 1,300억 정도로 우리가 좀 더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를 면적을 늘려준다니까 30평 아파트를 35평으로 늘려주면은 이 조합원들이 이해합니다. 아, 내 아파트 더 넓게 해주니까 내가 조금 더 돈 내더라도 꺼내보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는데 거의 모두가 이 면적을 늘려서 설계 변경한다는 게 이 지상을 건물을 면적을 늘린다는 게 아니고 다 지하 주차장을 늘리는 거거든요. 24만 제곱미터였는데 주차장은 이만큼 더 늘리자. 그러니까
공사비 늘려달라라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모든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 이렇게 공사비를 증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 늘리는데 물론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어요. 지하 요즘 차 많이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 원래 설계보다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라는 게 지하와 지상은 정말 천양지차거든요. 지하 공사비는 그냥 땅 파서 여기다가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형광등 몇 개 달고 페인트 칠하면 끝납니다. 뭐 돈 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지상은 벽체 세워야죠. 문짝 달아야지. 형광등 달아야지. 창문 또 달아야지. 마루칸 깔아야지. 뭐 화장실 변기까지 달아야지. 공사비가 지하하고 지상은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상은 하나도 늘리지 않고 지하만 늘리는데 공사비 늘리는 거는 지상을 기준으로 해서 뻥튀기를 시킵니다. 이래서 건설사들이 이제 그 폭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러면은 월초에 계약한 게 2,700을 약속을 했는데 문제를 삼으면 될 거 아니냐. 낙찰을 일단 한번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은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합이 이 시공사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너희들하고 이제 너희 건설사 약속을 어겼으니까 싫어, 너희들 나가, 우리 다른 건설사 다시 선정할래. 시간이 돈인데 2주 다 시켰지, 철거 다 시켰지 했는데 시간이 공사기 4일피를 미뤄지면 그 부담이 4천억이 아니고 정말 5천억, 6천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여기 재개발한 조합원들이 내가 좀 좋은 아파트 살고 거기다 또 돈도 좀 벌겠다고 뭐 그거 죄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재개발하는 건데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돈 오히려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석이 다 자제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끄러운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 현장도 이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공사비를 갖다 왜 처음에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지하 주차장만 그렇게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너무 건설사들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 라고 조합원 총회를 해서 여기서 공사비에 대해서 어떤 교회 건물 하나 빌려서 조합원 총회를 했대요. 그때 조합원들을 이른바 그야말로 올킬이라고 하죠. 조용하게 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딱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건설사 임원이 나와서 이게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재개발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돈이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운 사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면 조용해집니다. 결국 동작구 최고 시세 강남백을 여기 제일 비싸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비싸게 분양해 주겠다. 이 아파트. 이 한마디에 조용히 그냥 박수 치고 다 해산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KBS 시사교육청에서 보도한 거고요. 저희 회계청 보고한 겁니다. 참고하라고 이렇게 제가 빠져지고 이거 20년 6월 18일 날 유튜브 검색하면 있습니다. 1시간 분량이고요. 훨씬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둔촌 재건축 사례. 그러니까 여기는 2003년에 시작해서 이제 2020년 지금 공사가 이거 입주하려면은 몇 년 더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20년 걸리고 20년. 예. 실제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설계 변경 때문에 지금 되고 그 과정에서 조합장이 해임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똑같이 설계 변경 이만큼 해달라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업 중단되고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에 피해 보는 거는 누가 피해볼까? 조합원들이 피해 보는 거거든요. 이건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제 종상향이 됩니다. 3단계로. 그래서 주거가 있는 쪽은 이제 1단계 종상향이 3종으로 됩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땅값이 일종의 종에 따라서 바뀌는데 보통 이제 민간은 종상향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용적률을 이제 완화해주면은 또 기부채납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 없이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에서 3종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290% 제가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LH가 공공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짓는 거 아니냐. 이 사업은 정부에서 공공이 하지만 임대주택 공공 목적이 아니라 운영주택 공공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1,450세가 나왔는데 임대주택은 10%밖에 안 됩니다. 160%. 나머지는 다 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주민 먼저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백양산이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청소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청소가 높으면 좋겠지만 또 뭐 부산시나 지구청에서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는 주변에 어떤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롯데캐슬하고 이제 스카이라인을 저희가 맞춰서 저희는 이제 29층으로 해도 충분히 지역에서는 가장 그래도 전망이 좋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단지 배치를 보면은 이제 그 유용고 가는 이제 그 진입도로를 이렇게 이제 우회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아까도 뭐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역고 쪽으로 진입하면 가장 좋은데 현재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이제 설치하는 법적 기준이 강화돼서 여기는 이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완초독지 고역대 도로에서 그렇게 했고 이제 도시계획 도로는 여기 우회해서 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미용고하고도 또 지구청과 대전이 같이 해서 협의해서 지구청의 그 미용고에서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저희가 이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특별히 여기 또 지역도 있고 또 이제 부산시나 지구청에서도 좀 특색 있는 그런 건축됐으면 좋겠다 창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활용해서 이제 테라스 주택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건데 유형을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테라스 주택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래층에 옥상이 2층 내 집의 앞마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었으면은 아마 지역에 아마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계획안인데 어쨌거나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이제 저층 부위는 테라스 주택을 해서 또 고급화 시킬 거고요. 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아파트인데 좀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창의적인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브랜드는 1H가 안 걸리고 들어오는 시공사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이 들어오면 매매안 걸릴 것이고 GS 들어오면 차익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민간 시공사 걸립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테라스 주택이 아래층에 옥상이 내 집 2층에 앞마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똑같은 이제 서로 주택이지만 나는 이제 앞마당이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네. 감정평가가 얼마나 될 것이며,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러면 나는 얼마를 주고 나는 분양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 시점으로 저희가 수정한 것이고요. 예시입니다, 예시. 나중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은 직접 여러분들 가가오고,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방문해서 평가를 해보시고, 그러면 그 이제 평가 금액에서 그 시점에 분양가격이 확정되면은 그 분양가격과 차액에서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납부하면 되고요. 오히려 내 재산 가치가 크면은 오히려 돈을 받고 입주할 수 있고요. 또 그 원플러스원이라고 해서 두 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면은 두 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성 분석해 보니까 세대수가 1,450호 나고요. 분담금 여러분들 분담금 총액이 한 409억이 나오고 이제 호당이 이제 한 1억 4천 정도 평균적으로 요거는 예시입니다. 그 시점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민간까지 비교했을 때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담금 총액이 한 700억이 넘고 호당 한 2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전체 이제 여러분 아까 말한 그 구역 전체 감정가 총액이 한 1,023억 정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공시지가는 비교입니다. 공시지가에 비교를 해보니까 공시지가에 한 2.5배 정도. 근데 이게 2.5배가 확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랑 공시지가가 별개예요. 별개인데 이제 표준되는 게 공시지가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2.5배라는 것이고 그 감정평가하는데 공시지가는 참고가 되는 것이지 공시지가 기준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냐 이제 감정평가 위치마다 다 틀려요. 큰 돈을 물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사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현재 시점에 이제 뭐 넓은 도로 물고 좋은 데는 보니까 평당 1,500에서 한 1,700 나오고요. 또 중간 도로는 평당 한 800에서 900 나오고 뭐 이제 안쪽에 좁은 도로 차들 안 다니는 그런 도로 그런 이제 길을 보니까 평당 한 뭐
600에 한 500에서 600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점 수정합니다. 이건 현재 기준인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2년 뒤에 착공한다고 봤을 때 2년 뒤에 이제 땅값 오르는 게 한 1.09배가 1.1이 돼서 24년 6월로 추정을 해보면 확정이 아닌데 추정입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그 시점에는 대략적으로 위치 좋은 데는 평당 한 1,600에서 1,900이 되지 않냐. 또 서로 저는 한 평당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또 나머지 안쪽 부분들은 한 평당 한 500에서 700 정도. 이거 그러니까 그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레인지 범위를 둔 것이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집을 방문해서 그 시점에 또 실제로 24년 6월에 할지, 뭐 빠르면 24년 1월에 할지 아니면 25년에 할지 그건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적 2년 했을 때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부함은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이제 그 집 위치가 평당 1,600, 1,900 사이가 많은지 아니면은 뭐 평당 500에서 600 구간이 많은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해를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오픈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워낙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상세하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진구의 과거 5년간 집가 상승률을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온 자료입니다. 이건 1H가 만든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서 의뢰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실제로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 3인이 여러분 집을 다 방문해서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시평가사는 공공이 하기 때문에 이래 혜택을 많이 주지만 주변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그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시세에 따라 분양가 정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정하는 데 대상이 이제 택지비, 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일반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요. 이제 원주민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은 이제 25평이 평당 한 4억 한 2천 정도 나오고요. 34평이 한 5, 6천 정도. 그래서 평당 한 1,600만 선에서 저희가 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아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원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그래서 상당히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공급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희가 더 싸게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25평이 한 평당 한 3억 8천 정도 되고요. 34평이 한 5억 1천만 정도. 그래서 평당 한 1,500 정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릅니다. 또 공사비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공사비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분양받은 시점에 뭐 부동산 시장 어떤 이라든지 또 공사비 자재 그런 걸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그 시점에 뭐 전쟁이 뭐 진짜 끝나가지고 뭐 자재 수급이 원활하면은 또 다운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 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근에 롯데를 비교하시는데 롯데는 2008년 땅값이 2008년 땅값으로 여러분들도 2008년에 했으면은 롯데처럼 뭐 평당 8, 900에 분양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시작하더라도 평가받는 시점이 그러니까 23년과 24년, 빠른 24년 초. 그러니까 24년 초에 받는 땅값으로 보면 되고 그때 뭐 땅값 공사비가 여러분들 분양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인근 롯데는 이런 거 생각해보고 거기를 기두시면 안 돼요. 거기 두시면 여러분들 영어를 다 못해요. 그런 분양가는 앞으로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하려면은 그때 했었어야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그러니까 뭐 사업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 반대한다고 할 수 없어요. 저희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할 부분이지 이걸 저희가 이해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땅값 대표 표본을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대지가 47평, 건물 32평이 제일 많았고, 요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감정평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다 다르니까. 해보니까 한 2억 8천, 3억 정도 사이가 나왔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되는 실제로 되는 진짜 분양가, 내가 이제 헌집 내놓고 새집 하다가는 진짜 분양가는 분담금인데 이게 이제 아까 실제 분양가 빼기 이제 여러분들 감정평가 보상이 초정액이니까 이 사람이 25평을 받을 때에는 3억 8천에서 2억 8천 빼면은 이제 9천만 원 정도 더 내면은 새 아파트 분양 받는 거고요. 저는 4평을 분양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5억 1천만 원에서 이제 2억 8천 되면은 이제 2억 3천 정도. 2억 3천 되고 이제 아까 보는 그 34평 아파트 그냥 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건물하고 땅을 평균을 해보니까 평가 금액이 한 3억 2천이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25평일 때는 3억 7,800에 3억 2천 빼면은 이제 5천만 정도 부담하면 되고요. 34평일 때는 이제 한 1억 9천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또 뭐 이런 분들도 있죠. 다가구 가지고 있는 분들. 여기는 이제 1+1,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25평하고 34평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요분들이 이제 뭐 위치 좋은데 추정해 보니까 한 5억 됩니다. 5억. 5억 된다고 치면은 이분은 이제 내가 그냥 25평 한 채만 분양받으면은 오히려 1억 한 뭐 1,700 환급 받는 것이고요. 그런 4평 분양받아 하면은 한 2천만 원만 더 내면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요건이 되니까 34평도 받고 25평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건이 되니까 그럴 때는 한 4억 정도만 부담하면은 두 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5평, 34평.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예시는 추정, 예시 자료고요. 24년 시점에 저희가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보내가 이것이고 세상에 한 번 한 번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없고 그때는 진짜 사업 추진되면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사들이 여러분들 직접 방문해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점에 모든 게 뭐 공사비라든지 땅값이 확정된 부분에 분양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이제 분양가하고 내 자산하고 비교해서 분담금을 낼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가구처럼 이제 요건이 되는 분은 1+1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제 진행될 때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샵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7월 29일 저희가 지구 지정 제안 들어갑니다. 그럼 8월 달에 이제 기관 협의를 마치고 9월 달에는 예정 지구가 이제 지정이 되고 이제 주민 공간이 들어갑니다. 예정 지구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주민 협의체라면은 이제 재개발로 치면 조합이 되겠죠. 구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연내에는 지구 지정이 고시되는데 이거는 주민등록 70%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설계 공모도 들어갈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정을 조사해서 직접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뭐 평수라든지 컨디션 이런 것도 다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시공사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아까도 우리 뭐 조합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P 뭐 건설사하고 H 건설사가 뭐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또 시공사 간담회를 7월달 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공사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내년 24년 상반기에는 이제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모든 게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 분양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되고 하면은 이제 보상과 이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희 LH가 만약에 이제 뭐 우리 부산에 LH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뭐 빈집이나 공가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알선해서 여러분들이 이주할 때도 충분히 이제 그런 혜택을 드려가지고 이주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8년쯤이면은 입주도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질문 많을 텐데요. 저희가 항상 전국에 있는 질문을 요약해서 먼저 저희가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 없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손 들고 이렇게 성함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2분 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질문 말씀 답변해 드릴 것이고요. 부족하면은 이제 어쨌든 여기 대화 시간이 있으니까 끝나고 저희가 또 받고 아니면은 언제든지 LH에 전화하셔도 되고 방문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적률 일상의 상향이 있고 저희는 이제 기부 체납을 15% 보유할게요. 그러니까 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이세율 때문에 훨씬 많이 20% 30% 한도 되는데 저희는 1단계 정상향 플러스 이제 15% 그러니까 기부 체납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수익이 돌아오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수익을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 사업계약 단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회라는 절차가 없고 또 우리 뭐 국토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특히 진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안심 맞으시니까 충분히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이제 1H 안양의 레미안 재개발 지역에 여기 있는데 브랜드 달려 있고요. 우리 성남에 이제 자이트 구조 달려 있어요. 1H 브랜드 안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현물 상담 이렇게 분양 계획인데 양도세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유권이 1H 넘어가서 그때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집 팔 때 나중에 진짜 매각할 때 그때 이제 세금이 이제 부과되는데 근데 그때 세금 부과될 때도 이게 이제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 세금 부과 안 하잖아요, 그죠?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그래서 그 시점에 매각할 때 세금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민이 한 명 선정하고요, 또 우리 지구청에서 선정하고 1H가 선정해서 3인이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방문해서 우리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호수는 일단은 여러분들 먼저 우선 분양하고 난 다음에 일반 분양할 것이고요. 만약에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저기 뭐 테라스 주택 이렇게 많아서 테라스 주택 다 분양되면은 일반 분양은 테라스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그런 분양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은 2년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근데 이 사업은 의무 거주 기간도 없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단 분양권은 지금 현재 그런 모든 게 법적으로 전매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규정된 분양권 말고 실제로 등기 쳐서 입주할 때는 전매나 실거주 의무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권리 상당 기준일이 6월 29일인데 6월 29일날 이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으면은 이제 우선 분양권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매매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이제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상속이나 뭐 이혼 등이나 불가피하게 그때 소유권 넘어오게 되면은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대로 지금 제도에서 통해 가지고 이 두 건 말고도 또 이제 뭐 내가 만약에 저기 집을 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이제 현금 보상되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선 분양권이 주어져 가지고 내가 진짜 형편이 어려 가지고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도 이제 매수한 사람한테는 우선 분양권을 주어주도록 해서 또 그런 혜택을 저희가 많이 지금 이제 후보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8월 달에 공급 로드맵 발표 이후에 그때 아마 발표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 그러니까 이게 1회차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여기도 주민협의체가 있고 주민대표회가 있어가지고 평가 선정이라든지 감정평가사는 주민들이 선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설계라든지 마감지 아까 드린 그 설계 또 그런 계획, 평형계획, 세대수 그런 것들은 지금 예시고 저희가 이제 주민대표회가 구성되면은 주민대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설문조사 할 거예요. 설문조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도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최대한 부담이 덜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새로 할 것입니다. 임대하고 소형만 공급한다고 답장 이렇게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비율은 10%밖에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뭐 40평, 50평 원하시면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수요가 있으면은 34평뿐만 아니라 40평, 50평도 저희가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 같이 여기 또 구함은 특별건축구역을 해서 이제 테라스하우스라든지 그런 특색이 있는 거는 어떤 계획을 저희가 그렇게 지금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 상당히 빨리 단축돼서 뭐 한 28년쯤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주에 이제 방식도 지금 이제 이주기 대출 상품을 허브 있죠. 우리 뭐 부산에 허브 본사 있잖아요, 그죠? 허브에서 지금 국토부랑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정이 되면은 아마 뭐 8월달에 로드맵 때 발표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좀 시간이 걸리면은 국토부에서 또 별도로 그러니까 발표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상품을 허브랑 같이 이렇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리 시점을 예측하는 게 문제가 없나 이 부분들이 그냥 뭐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서 충분히 쌓은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뭐 집값 변동률, 그걸 다 고려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감정평가 그 추정액은 확정이 아니라 예시고, 근데 단순하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5년간의 변동을 통해서 이제 시점 보정을 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제 평가 시점에, 그 시점에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주변의 거래사라든지, 그런 걸 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분담금 뭐 납부가 어려운 그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자가라고 해서 이공용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은 이제 원주민 분양가에서 50% 정도만 내가 이제 부담하면은 나머지 50%는 LH가 부담을 해서 똑같은 분양 아파트입니다. 똑같은 분양 아파트고요. 똑같은 마감재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식만 내가 이제 뭐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온전히 내 소유로 등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내고 LH가 반내서 근데 생활하실 때 뭐 그 임대료라든지 이자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집처럼 생활하시다가 한 5년, 10년, 20년 뒤에 이제 매각할 때 그때 이제 아파트에 시세 차익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싸게 공급했으니까 또 10년, 20년 뒤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시세 차익을 이제 주민하고 LH가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영주택도 저희가 공급을 해서 내가 이제 형편이 어렵지만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 정든 부함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LH가 공사비 후려쳐가지고 뭐 대여시공사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제가 설명드릴 게 아까 1월 달에 우리가 선정했는 공사비하고 지금 보여드리기가 틀려요. 왜냐면은 올해 1월 달하고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비를 제일 여유있게 반영했습니다. 왜냐면은 여유있게 반영하기 초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초에 더 오르더라도 그걸 이제 저희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는 현재 공사비 충분히 반영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공사 간담회 할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 간담회에서 민간 시공사들 직접 뭐 자기들 공사비 이런 것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민간이 진짜 완전 우리 이 시공사 사장 공고 나갈 때 벌떼처럼 달려들 수 있도록 지금 민간도 지금 자기들이 하는 사람 못해요. 부담이 많아서. 근데 이 사업 어쨌든 간에 LH가 책임지는 것이고 시공사는 그냥 공사비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저희가 뭐 공사비를 짜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공사비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서 고급 저는 아파트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0%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도입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민간 대비 10에서 30% 포인트만큼 추가 수익률을 준다는 개념이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민간보다는 수익이 더 좋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수익률을 주는 것이고 그 수익률은 이제 여러분들 우선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익률 개념도 실제로 이제 사업이 확정 지어질 때 그때 한번 더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아까 드린 표 기준으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민간보다는 한 8천만 원 정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린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간임에서 8천만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원플러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경정청사 평가 금액이 이제 조치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엄청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소년 면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 한 4천 정도 되면은 전체 이제 현관 내 주거 전용 면적을 합치면 중소년 면적이 그러니까 25평하고 이제 34평이니까 한 57평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면적 합계가 되면은 1%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금액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은 집이 넓어가지고 부채받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부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채는 이제 25평, 한 채는 이제 25평을 받고 나머지 한 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 33평이든 또 더 큰 평수가 있으면 더 큰 평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받는 한 채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25평을 받아야 된다. 오늘 자료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대표가 구성되면은 여러분들 설문서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 금액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평가사들이 한 것이고 실제로 평가할 때도 여러분들이 선정하고 구청이 선정하고 LG가 선정해서 그렇게 3인이 평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허브에서 이주비 대출상품 만들고 있고요. 또 LH 긴 이제 뭐 임대주 공간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알선해서 저희가 위주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지대책은 이제 저희가 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적용되고요. 또 이제 공사기간 중에 만약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임대상가도 저희가 그러니까 임시상가를 저희가 조성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관계되는 상가주분들하고 저희가 따로 한번 면담을 해서 그런 혜택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